네, 백운대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철거 시작됐죠? 예, 아파트 세개동 철거 끝나고 오늘 이제 그 5층짜리 빌라 철거 들어갔는데, 철거가 벌써 끝났어요? 아니 그 건물 그 동이 끝났다는 거고요. 아, 네, 네, 네. 예, 총 지금 한 70 몇 개 정도 남았어요. 한 74개 동 정도. 그러니까 한 동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아파트가? 뭐 단층도 있고 대부분 저층이고요. 제일 높은 게 아, 5층입니다. 저희 현장은. 아. 저 그래서 아파트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5층 이상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아니 그 일주일밖에 되게 안 됐는데 오래된 막 벌써 20년 된 그 지금으로 치면 빌라 같은 건데 엘리베이터도 아, 없는 거 근데 아,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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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사고는 없었죠? 네, 그 붐대에 네, 그 이제 철거를 할 때는 살수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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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대에다가 이제 호스를 직접 연결해서 네, 이제 원래는 사람이 이제 밑에서 직접 뿌렸는데 네, 이제 그 인력을 좀 최소화시키고 네, 이제 붐대에서 물이 직접 나가게 해가지고 네. 인원 줄여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도 그렇고 이제 밑에서 아무리 물을 쏴도 그 네. 높이가 좀 있으면은 물줄기가 제대로 가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붐대에서 직접 나가면은 철거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뿌려주니까 음, 그 부분이 솔직히 분진 억제에 조금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음. 그럼 어쨌든 지금 건물 철거하는 거는 처음 경험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철거 처음 경험했고 이제 작년 6월부터 왔으니까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죠. 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뭐 비근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다 알만하고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재발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일단은 그냥 일단 비용 관련돼서 음. 어쨌든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거에서 제일 이제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이 안전에 관련된 비용. 조금 음. 더 싸고, 좀 질이 낮더라도 어쨌든 설치만 하면은 이제 점검 나왔을 때 패스가 되니까.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위반은 아닌 거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네. 번째로는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관련 이제 지자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조금 부정부패라고 해야 하나? 조금은 네네네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음, 다 인맥 그 원래 막 지역 사회 같은 것도 있고 음, 이게 좀 또 친분 있고 하면은 좀 미리 공지도 해주고 좀 원래는 이만큼 뭐 100을 위반했으면 뭐 좀 한 50으로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경감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아이러니하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변호사 배출되는 인원 자체가 그 이전에 사법고시하고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넘는다.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또 어쨌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고부가 가치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변호사나 이런 법정이 됐을 때 당연히 본인들이 이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만큼의 이런 것들을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법이 그만큼의 정합성이 좋으면 사실은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뭐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대응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겠고 그러면 고부가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법 자체가 허술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법적 조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적 어떤 조언만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지원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게 웃긴 거예요.
로펌에서 안전 컨설팅 한다는 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법 관련해서 한다는 거는 뭐 당연히 그쪽 전문가니까 그 당연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컨설팅 한다는 게 이게 아니 그 사람들 안전을 모르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지? 근데 이게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게 웃긴 거예요. 지금 어쨌든 기업들은 네, 어쨌든 대표이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변호사 말을 전적으로 지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음.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모 법률회사에서 물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컨설팅을 해주고 몇십억씩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관련 이 리포트를 보면 이게 무슨 몇십억이야라는 자조적인 말이 내뱉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컨설팅 비용으로 20억, 죄송합니다. 진짜 뭐 얘기 말해버렸네. 이 과연 컨설팅 비용으로 그만큼의 돈을 줬겠냐 이거죠. 거기에 거의 들어가 뭐 있는 함의는 중대재해가 아무튼 뭐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일단 났을 때 막아달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만큼의 우리 보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겠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이게 또 아까 우리 배경대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커넥션이지 뭐 이게 무슨 컨설팅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가 됐을 때 그때 대비해서 야 우리가 그때 두둑히 줬잖아. 응?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싼 차를 사고 과속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좋은 걸 내가 그만큼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저기 백영대학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백영대학원님 같은 경우는 불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이 이렇게 허술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산업군, 어쨌든 법률 그쪽도 하나의 산업군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이득을 얻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나는 판단을 못하고 제가 하려는 대로 그냥 하면서 내가 점점 나의 정서적인 상황이 붕괴되고 나의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왜 가스라이팅 요새 한창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조언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 컨설팅은 당연히 받죠.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뭐 베테랑으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 상황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상정하지 못했던 조건들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다 대비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 판단을 할 수는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당연히 컨설팅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게 없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법률회사도 부익부 빈익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입김이 들어가겠습니까?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법은 더 허술해지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법조위에 계신 분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법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음모론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더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현장을 더 헷갈리게 해야 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만 봐도 예, 뭐 단순하게 그냥 안전관리비 항목만 봤을 때도 네, 이게 된다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음. 정말 많은 막 사람들마다 질의회신 뭐 노동부에 질의회신도 남기고 막 그렇게 답변을 받고 하는데 음. 뭐 감독관 성향마다 예를 들어 장화가 돼
이거 허용을 해줘. 근데 네. 여긴 안 돼. 뭐 이런 네. 식으로 다르듯이 그러니까요.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조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허점이 많은 법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 판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사고 사례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작년 대비해서. 네. 근데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들어간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떤 형량을 받고 뭐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소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한 번 판례가 나와라 약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판례를 받으면 이거는 어떻게든 걸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도 이런 에피소드 나오면 진짜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되게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 같은데, 설날 전후로 해서 어땠습니까? 나 그거 완전 코미디였거든요. 아, 설날 전후로 해서 열흘씩 쉬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뭐야? 하셨죠. 이게 뭐지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웃기지 않아요? 유럽에서 법이 적용이 됐는데 그럼 준비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일단 그 안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거잖아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어쨌든 그냥 모 야, 기업에서는 공무원으로 아예 그냥 1호가 어. 되지 말자 이렇게 공지해놓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생각해 보면 이거 영화 에피소드 들으면 이거 진짜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막 일어났다는 게 너무 웃겼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실 방금 전에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이제 규제기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지류회시라는데 그게 건 바이 건대로 다 다르다. 그리고 아, 그렇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 또 적용이 다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게, 우리가 안전관리에서도 지금 지향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규제 위주의 어떤 안전 정책보다는 각각의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위험 감수성을 높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법적 조건은 최저 기준이고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 기준을 그 현장에, 그 산업군에 있는 작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지키도록 하는 거. 그게 안전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서로 간에 본인의 위험성을 최대한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안전문화라는 건데, 안전문화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 리포트를 보면 그 조사 기관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였는데요.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장, 작업장의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안전문화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동원해서 맨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율이나 만인율이나 10만인율이나 이런 거랑 항상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영국 아니에요. 영국에는 HSE라고 하는 그 보건안전청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인력은 사실 우리나라가 더 많죠.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단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안전보건공단 인력까지 해보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은데 그럼 왜 우리가 왜 그러느냐 생각해보면, 그쪽에 기본적으로 역량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걔네는 타임별 차지도 하잖아요. 아세요 혹시? 그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는 것도 시간별로 돈을 쳐서 줘요. 그거 준다는 게 뭐예요? 그 전문성을 해당 작업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거지. 근로감독관의 수준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실적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또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근로업계 부담자격 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최연아 학부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대한 학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연 학부님 안녕하세요. 이게 징크스인가 봐.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다 오디오 연결 중이야. 최연 학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님. 안 들리세요? 안 들리나 보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습니다. 요새 바쁘셨어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네. 제가 참석을 못했네요. 왜,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어, 채팅을, 아니, 그 시간을 보면은 항상 제가 끝나 있더라고요. 네. 음. 그럼 한 자정쯤으로 옮길까요? 네? 자정으로 옮길까요? 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떤 네, 일이 그렇게 정말. 많으세요? 회사 업무가 많으세요? 네, 그쵸. 회사 일. 운동은 좀 하세요? 아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댓글 달아놓은 거 좀 읽은 것 같은데. 마음은 먹고 있는데 예. 지금 맞는 운동을 못 찾고 있어요. 맞는 운동.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맞는 운동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운동의 제가- 속성이 몸으로, 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기 이전에 이게 안 돼요. 직접 해보고 경험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운동도 처음에는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가 또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하셔야죠. 요즘 골프가 유행하더라고요. 뭐가요? 골프요. 골프. 네. 골프 하시게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 네.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골프 그쵸 많이 하죠. 좋죠 골프. 근데 어느 근육에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에 운동이 되는지는. 골프요? 네. 일단 편측 운동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저는 운동 몸의 기능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 근데 이제 이게 사람 간의 유대 관계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죠 골프. 필드 나가고 또 목표가 생기니까 또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 좀 능동적으로 많이 변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저는 골프를 하질 않아가지고. 운동면에서는 좀 별로죠.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전신에 있는 내 몸의 움직임을 제대로 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권장하지 않는데, 그 외에 장점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골프가.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했을 분은 아니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도 하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뭐라도 지금 골프 맞아요.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일단 클럽이나 이런 거부터 먼저 지르지 마시고 연습장 가셔가지고 빌려서라도 좀 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익혀보는 거죠. 왜냐면 골프 하다가 다치시는 분도 많고 또 너무 우영막 갖고 하다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것도 직접 가서 한번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또 느껴지는 게 다 다른 거니까. 8주짜리부터 우리가 실습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이론상으로 머릿속으로는 다들 베테랑이죠. 근데 진짜 직접 해보면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하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또 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스케줄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운동을 오랜 시간 했는데
아, 이게 무슨 숙제 같아요. 매일매일의 숙제. 안 하면 막, 뭔가 막 숙제가 밀린 것 같은 압박이 자꾸 들고. 그래서 한 십몇 년 됐네요. 십몇 년 전부터는, 그냥 숙제부터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하면서 몸 체크도 내가 스스로 하고, 뭐 어디 출장 가거나 뭐 외국 나갈 때도 일단 항상 숙소 알아보고 이제 운동할 때 찾고, 그거 뭔가 먼저 그거 세팅해놓고 이제 이동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요. 교수님, 뭐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떤 그 엘리트 운동 말고요. 네네. 엘리트 체육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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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평상시에 아예 운동 자체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네, 중력에 의해서 걷다 보면 다리에 힘 생기는 거고 급한 일 있어 뛰다 보면 네, 또 헐레벌떡한 시간들이 계속 많아지고 또 학교가 또 산 꼭대기에 있어갖고 계단 계속 오르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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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몸에 구성되는 그 근력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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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교수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제 뭔가 취미 생활로의 어떤 그 전환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운동이요? 예, 네, 네, 운동의 어떤 그 종목에 따라서 네, 뭐 성과를 올리기 위한 거나 또 내지는 어떤 그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하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스킬 베이스 특정- 위주 운동이라든가 뭐 어쨌든 네, 예, 네, 특정 부분이 발달을 좀 해야 그게 네. 가능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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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히 마음만 갖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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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만성 피로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매일 뭐 걷고 뭐 샤워하면서 뭐 움직이고 때로는 뭐 가방 울러미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활동이란 걸 하죠. 평상시에.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과연 그 체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일단 부담이 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육에. 네. 스트레스가 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그걸 통해서 뭐, 어떤 ATP가 자꾸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뭐 시스템이. ATP나 유산소 시스템이고 뭐 각각의 다른 거죠. 그렇죠. 쓰이는 게. 뭐 이런지 시스템이 무산소가 됐든 유산소가 됐든 네, 네, 어쨌든 네.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가 자꾸 이렇게 네, 조금씩이라도 일어나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그냥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네. 그냥 기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액션들. 네.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저기가 기본 그 매뉴얼이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순위가 있죠, 무조건. 네, 세트 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건 상관없죠. 예.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요거 동작은 물론 뭐 코어나 뭐 이런 부분 코어 근육이나 그다음에 뒤에 그 기립근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좀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인간이라고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네.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좀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어떤 액션 매뉴얼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쿼트죠.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하체 안정성, 그다음에 하체 협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력을 밀어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스쿼트.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분할해서 하는 그 런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어쨌든 그렇다면 일단은 뭐 동작이야 뭐 사람마다 좀 뭐 효과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중요한 게 중력을 이용한 바디 쉐이핑이 일단 먼저겠네요. 그러면 바디 쉐이핑보다는 하체 동원력,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처음이고요. 가장 기본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이족 보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의 체중과 장기를 다 떠받치고 있는 게 다 하체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특히나 대퇴부 앞쪽 뒤쪽으로 강력한 근육들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하고 런지죠. 예. 제가 8주차부터 그 스쿼트나 런지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안전한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습으로 같이 우리가 할 거니까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어떻게 실습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시범 일주일에- 보이는 형식입니까? 네? 시범 보이는 형식인가요? 시범도, 그러니까 제가 8주차부터는 한 주는 이론, 한 주는 실습해서 제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촬영한 것도 있고, 촉질하는 거, 테이핑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스트레칭 하는 거 다 따로 다 촬영했어요. 네. 예,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뭐. 기대됩니다. 예, 예. 아, 진짜, 그냥 밤도 몇 번 새고, 하다 엔진 나가지고 막. 그리고 하고 나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와, 스트레칭 했는데 몸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너무 액티베이션을 많이 시켜버리니까 몸이 쫙 너무 신장돼 버려가지고, 뻗어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테이핑도 많이 쓰고, 엄청 많이 쓰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부위별로 나눠서 이제 진행되는데, 6번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뭐 발목 관절과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 고관절, 척추, 견관절, 어깨, 그 다음에 손목 관절과 손 여기까지 6부로 나눠서 실습하고 이론하고 같이 진행돼요. 6대 관절 들어가는 건가요? 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 해부 생리학적으로 이제 이론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기반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강씩 진행하는 거니까 홀수 강은 이론, 짝수 강은 실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델이 저라는 게 제가 이제 좋죠. 제가 그 제가 잠깐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백영대학원님. 네. 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강의 통해서 안 만났고 그냥 봤다 그러면 어떤 느낌 딱 들까요? 저 딱 보면 이렇게. 무서울 것 같은데요. 최현 아버님, 우리가 강의통에서 본 게 아니고 그냥 한 공간에서 처음 맞닥뜨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어색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제가 그 예대한 아버님 네. 제가 그 6부위를 나눠가지고 진행하면서 실습이랑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도 설명도 드리고 실제 트레이너도 초대해서 이제 그 시범도 보이고 뭐 제가 보조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기본 편집은 제가 했는데요. 제가 화면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아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아, 이거 너무 큰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약간 그럴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크면 클수록 이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보제 상황으로 본다면 네. 최적화 이상입니다. 아, 좋죠. 뭐. 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도 빌리고요. 우리 학원님들한테 근데 이제 단점은 제가 촬영이랑 이런 걸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밖에 못 써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오퍼레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좀 노력했으니까 그걸로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카메라 한 대 쓴 거.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또 친근하기도 하고, 네, 좀, 네. 세퍼레이터가 제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혹시 뭐죠 이렇게 오일 좀 바르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셨나요? 아, 제가 뭐 옷을 벗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물론 저기 뭐야. 노출이 필요한 부분은 저 트레이너가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뭐 몸을 뭐 벗고 뭐 이런 건 없고 이거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또 저기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안 했고. 아니 뭐, 벗지 않으시더라도 네.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입고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줘야 더 명확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제가 초대했죠. 그래서. 트레이너를 그렇게 입혀가지고요. 예.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또 우리 학원님이 봤을 때 아 좀 너무 부담되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어서 네, 트레이너가 따로 나오고요. 교수님 생각에 부담스러운 거죠? 전혀 안 그렇고. 아니 저기 제가 진짜 이거 뭐 이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배경대학원님 네. 제가 작년에 좀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가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거리가 이윽고 나왔고 거기가 이제 비보 좌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직진 신호일 때 가야 되잖아요. 비보 좌회전,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딴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계속 진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 오던 차는 제가 직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 있는 차가 지나가기 제가 서 있으니까 뒤에서 빵 이렇게 크락션 소리만 들어봐도 이미 너무 화가 났어요. 신경질적으로 크락션을 빵 이거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내가 깜빡이 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네.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차가 저를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제 뒤에 있진 않고. 근데 추월로 나가면서 차가 서로 교차해야 될 즈음에 제가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창문을 내리고 딱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제스처를 하려고 하다가 제 모습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나 그때 저 사람 왜 저래? 나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제가 요번에 편집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빨리 갔어야 됐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 프로필이 그 공지사항인가 어디 Q&A인가 봤을 때 네. 180에 그러니까 교수님 신장이 180 정도 되시고 저는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되고 체중이 한 120kg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저 같아도 갈 것 같은데요. 예대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놀라게 하고 다니고 있어.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연구실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 계속 그냥 이렇게 있지. 괜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교수님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교수님의 그런 어떤 뭐 보고 싶어서 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교수님이 원해가지고 그 몸매를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체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냥. 그래서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키가 185인데 이 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인가 그래요. 아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이랬나? 185니까 큰 편이잖아요. 지금 친구들 신장으로 따져봐도 뭐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185면. 저 때는 더 이제 반에서 뭐 거의 뒤쪽에서 돋았지 뭐 그 정도 신장이 그 정도였는데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제 소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남자하면 좀 어깨가 넓고 이래가지고 좀 뭔가 좀 듬직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그래서 1년에 정장을 한 2벌 이상씩 계속 맞추거든요. 왜 맞추는지 아세요 혹시? 체형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장 바지가 자꾸 찢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되게 참 그런 게 저하고 친한 회사 대표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갔어요. 근데 절을 하는데 저러다가
첫 번째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진짜 그 이게 이 소리가 누가 들어도 이거는 거기가 찢어진 거예요. 이 소리는 다른 데서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절을 딱 이렇게 딱 했는데 막 소리 나면서 이제 여기 서해부 안쪽에 있는 거기가 예? 뒤에서부터 다 터졌으니까 이게 완전히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뒤에서 그래서 장례식장 뒤에서 식사하고 계시던 분들이 빵 터졌어요. 근데 가까스로 일어났죠. 근데 절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저한테 고정됐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하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자켓 가운데 부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저기 정장 맞출 때 소재를 스판 소재를 해라 그랬는데 스판이고 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다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정장 바지가 또 재봉선 선 라인 따라 찢어지면 그래도 수선이 되는데 이게 선 라인 말고 다른데 그냥 이 뭐라 그러죠? 옷감 자체가 찢어져 버리면 그건 수선도 안 되더라고 정장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얘기- 근데 좋은 얘기도 그게 아닌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요. 네, 아무튼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교수님만 그때 많이 창피하셨나 보죠, 뭐. 예전하고 좀 전했는데 뒤에 다 터졌는데 당연히 창피하죠. 첫 아니, 근데 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다들 그런데 예. 거기서 내 혼자 스스로 웃기는 그렇고 누군가에게서 웃으면 그는 그래도 좀 면책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그뭐 웃기려고 웃긴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장을 자주 맞춰요. 이게 얘네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몸 자체를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중요한 회의 가는데 급하게 차에 타다가 바로 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전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좀 다반사로 평상시에 많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일반 기성복은 어떤 모양을 기성복은 갖춘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가면 보통 3층 이런 데 가면 남성복 코너가 따로 네네, 있잖아요. 네네. 한층 전체로 다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지나가면 아무도 안 잡아요, 저. 사이즈가 없죠. 맞는 사이즈. 아예 안 잡아요, 저는 그냥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저는 네, 무조건 다 맞춰야죠. 그리고 또 이 대퇴부도 두껍고 또 등도 커가지고 이게 뭐 기성복은 아예 맞지가 않고. 정규 분포를 벗어나는 체형이라서 그러시죠. 완전 벗어나는 체형이죠.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군대도 헌병대 나왔는데 헌병대도 이제 우리 행사복장 이렇게 딱 입으면 원래 좀 그런 정장 핏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입어야지 모델같이 좀 사지가 길고 마른 분들이 입어야지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 태가 나지요, 좀. 네, 근데 저같이 두꺼운 사람이 입으면 뭐 태도 전혀 안 나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괜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꾸 수렁 안으로 빠져드는 기분이네 이거. 아니, 은근히 자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어서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뭐 이게 바치질 좀 먹고 뭐 이게 자랑은 아닌데 뭐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차부터 이제 실습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학우님이 좀 지금 재활 치료 중이신가 봐요. 예, 질문을 자꾸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관련된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최현 학우님 어제도 척추 기립근 관련해서 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관련돼서 허리 통증 관련해서 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제가 답으로 좀
다른 그 학우님들이 좀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달아놨는데. 그 제가 교수님 보겠습니다. 네? 같은 그 엑서사이즈 동작이라 하더라도 네.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어떤 뭐 네. 차이를 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아, 남성 여성 차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고려해야 될 조건 자체가 부상 이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해당 근육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이제 그런 남성과 부분도 우리가 여성 실습하면서 얘기 많이 하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본다면 이제 호르몬 차이에 의해서 네네. 근수축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워가 좀 이제 근매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동작이나 또는 음. 동작의 각도 범위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남녀 차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차이가 더 크죠, 그거는. 그리고 근데 오히려 같은 하체 안정성이나 이런 남성들- 부분은 네? 남성들끼리 하고 네. 여성들끼리 하고는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맞을 것 같은데 네. 남성과 여성 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좀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접근하는 게 저항 운동부터 접근하지 않아요. 외부 저항을 갖고 뭐 하는 거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자신의 체중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안전한 방법 위주로 말씀드리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체 운동이나 아니면 코어 운동이나 이런 거는 여성이 더 유리하죠, 남성보다. 네, 여기 어제도 김영식 학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 척추 기립근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제가 답도 좀 드리고, 어쨌든 8주 이후부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자꾸 드리니까요. 그런 거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으면 이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직접 보면서 또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뭐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배경대학원님은 지금 운동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스쿼트 하고 왔습니다. 운동 루틴은 뭐 어느 정도에 계속 바꾸세요? 어떤가요? 운동 루틴은 어느 정도 뭐 주기를 어느 정도 계속 바꾸세요? 예를 들면 뭐 하체 운동을 하는데 지금 근력 운동으로 스쿼트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 주기화 됐을 때 뭐 스쿼트를 빼고 레그 프레스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스쿼트의 어떤 형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횟수 변화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저는 지금 제가 그 목표로 잡아놓은 중량이 있는데 예. 그 중량까지는 일단 그 계속 스쿼트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 하체 운동할 때 그냥 준비 운동으로 그냥 살짝 레그 프레스만 살짝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좀 풀어주고 바로.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몸 풀고 하시는 거죠? 예, 몸 잘 풀어야죠. 예. 그럼 어디 스미스 머신에서 해요? 아니요, 그 머신에 프리웨이트에서? 그냥 바 올려놓고 프리웨이트로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체중이 얼마나 나가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지금 73kg요. 73kg. 그럼 스쿼트는 어느 정도까지가 목표예요? 그래도 한 120은 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3대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왜 3대 이제 왜 3대 운동 위주로 운동을? 보통 이제 그냥 헬스 하면은 이제 보통 3대 운동 위주로 하긴 하는데, 네. 저도 그게 가장 뭐 좀 기본이 된다 해서 네. 일단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500까지는 힘들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요. 뭐 3대 500은 뭐 어디에도 뭐 어느 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목표 그냥 네, 이 정도 네. 해보고 싶다. 그런 거라면 그런 좋죠. 목표로.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김영식 학원님 안녕하세요.
김명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마이크가 안 나오시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항상 Q&A 게시판에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예대한 아버님은 지금 어떤 개인 운동을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운동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아까 저 생각해보니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숨쉬기 운동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네. 최근에 제가 산책을 좀 시작했어요. 네. 산책이요. 산책하고 로잉머신을 사서 로잉머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잉머신을 샀어요? 왜? 네. 왜요? 아, 집에서 뭐 TV 보면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거 진짜 안 좋은 건데. 왜요? 아니,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죠. 그 순간에 내가, 그러니까 TV 보면서 TV에 집중할 게 아니고 해당 동작을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집중해야죠.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뭐 보조되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걸 내가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교수님. 우리가 런닝할 때도 트레드밀에서 TV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거는 네. 저 프로페셔널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내 몸의 어떤 반응도 잘 모르고 네네.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해보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다리에 힘이 좀 붙네. 네. 뭐 그쵸, 어떤 그런 느낌도 올 거고. 그쵸. 좀 느껴봐야죠. 내 몸을 느껴봐야 관심이 가는 거지. 전혀 그거 보면서 처음부터 자, 내 몸에 관심 가져. 감이 안 와요, 감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주부터 그 보셔야죠. 내 몸에 어떻게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내 몸의 어떤 근육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강제적으로 좀 느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다른데 정신을 뺏기면 안 되죠. 집중을 더 해야 근데 되는 이런 거예요. 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늘 느껴지는 건데, 제가 잘하는 거를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때, 네.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아주 그냥 규모 있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만 그렇게 규모 있고 자세하고 리얼하지,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나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디 가냐? 컴백하러 나왔어. 네, 저기 예대라고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 결정적인 부분에서 끊겨가지고 되게 궁금한데. 하여튼 로잉머신이 몸에 좋다 그래서 아이,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맛이라. 네, 뭐 어쨌든 오. 뭐, 네가 주로 뭐 하시든지 전신 뭐 운동이라고 일단 움직이는 건 좋은 하는데요. 거죠. 네. 네. 박진학원님 전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왜 비디오가 나갔어요? 우리 얼굴 봐야 되는데. 지금 피골이 불어가지고 안 돼요. 피골이 불을 쓸 리가 없어요. 상이 다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팔거든요. 아니요, 많이 불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때 요새 아무튼 잘 오늘- 지내세요? 아, 회사를 이직해서 좀 정신없이 살다가, 네. 이직했어요? 네, 최근에 이직했어요.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이직한 건 아니고요. 이슈 아닌 이슈죠. 이게 점점 미국에 빠지는 건데. 네. 아무튼 이슈 아닌 이슈 때문에 어쨌든 회사 이직을 하셨다. 네, 네. 건강하시다. 건강하진 않고, 아무튼, 네, 이직은 했죠. 네. 저기 채윤아버님하고 아,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도 우리 지난 학기에 또 자주 만났었을 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아버님 제가 하나 그 말씀드릴 게 최연아버님이 지금 운동을 하려고 지금 몇 달째 고민 중인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산책하고 있대 산책. 로잉 저도 PT 끊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결제하는 순간 달라져요. 아니 그 PT를 해봤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끊게 되는 거 아세요 혹시? 그죠?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운동을 안 하고 싶어서 PT를 안 끊게 돼요. 아, 그죠?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 소모임 하는 사람 중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찍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 안 찍으면 돈을 서로에게 50만 원씩 불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요, 저 좀 전까지 술 마시다 들어왔습니다. 아이 이상하다 대화가 네. 뭐,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같은데 뭐. 저 백영대 아버님, 아니. 평상시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대화 내용. 한 분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시작했고 로잉머신 사놓고 아직 안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사놓기만 했다. 한 분은 다른 지인분하고 바디 프로필 찍기로 해서 만약에 진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나를 소모하는 것 같아서 오늘 술을 한잔 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말이 이 스토리 자체가 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꾸준하게 그래도 자기 관리 하시는 분으로서. 저도 그 식단을 따로 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 네. 술도 마실 거 다 마시고 운동을 네. 하는데 네. 그냥 운동을 하고 뭐 술을 먹으면 좀 죄책감이 좀 더 덜하고 그리고 그만큼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힘들어서 막 죽겠는 그 막 땀이 뻘뻘 나고 숨이 차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통을 이제 쾌감으로 바꿀 때 그 재미를 느끼시면은 이제 꾸준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딱 듣고 자 이제 최현 아버님 자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솔루션을 받았어요. 약간 골목 식당 같은데 어쨌든 솔루션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식단도 합니다. 아 식단에 산책에 로잉모션까지 완벽하네요. 네. 다이어트 도시락까지 이제 점심에 꼬박꼬박 먹습니다. 다이어트 뭐요? 다이어트 도시락 왜 닭가슴살이랑 밥 조금 현미밥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야채랑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먹습니다. 네. 점심 때 그렇게 제가 드시고 그럼 나머지 아침 저녁은요? 아침은 뭐 기회가 되면은 유산균 요거트 같은 거나 바나나 뭐 이런 거 먹고 안 되면은 못 먹는 거고 뭐. 저녁은요? 저녁은 비슷하게 먹어요. 다이어트 뭐 그런 거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밥 조금 양을 많이 줄였어요. 그 야식은요? 야식 없죠. 완벽한데. 네, 야식은 없죠. 그 중요한 게 그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한 3주? 3주면 저 한 3일 이럴 줄 알았는데 3주면 예. 근데 3일 하고 뭐 하루 정도 치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계속 화이팅 계속 응원해 드리고 우리 박준하고님 네. 세상이 어떤 시비를 걸었길래 오늘 또 술을 한잔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냥 뭐랄까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나 지금 나 울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왜 그러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네네네네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여쭤봤던 거였고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은? 그쵸. 내일 PT 가야 되는데 PT 쌤한테 죽었어요. 내일 하체하는 날인데. 하체 운동 프로그램은 저기 백영대 아버님한테 받으십시오. 3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 늙고 연로해서 그런 거 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뭐 지금 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정 봤어. 아, 네. 캡처 뜰걸. 아니 그게 아니라 저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그거는 좀 그런 솔루션 같고 아무튼 뭐 네. 아무튼 교수님, 제발, 그, 링크 좀 알기 쉬운 데다 좀 올려놔줘요. 에? 줌 링크 찾다가 시겁했어요. 줌 링크요? 뭐 잔디 들어오면 있는데? 그니까 그 잔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예. 네. 표정. 아, 뭐 여러 가지 오늘 마무리가 좀 힘드네 이거. 아, 여태가 순조롭게 잘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왜냐면 아까 처음에 채연하고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딱 물어봤는데 갑자기 조깅이 아니었죠. 산책 얘기 나오고 로잉모실에서 제가 한번 꺾였어요. 의지가. 로잉모실에서 확 꺾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3주 됐다는 얘기에 이제 지금 뭔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데 우리 박진아 의원님이 또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얘기 나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다음 주에 그 중간고사는 교환에서만 100% 나왔으니까 교환만 잘 보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으시니까 우리 최연아고님이 또 100점 맞은 전부 다 맞춘 또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하우를 좀 잘 네.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걸 다 오픈하나요? 저기요, 저 그냥 한 얘기예요. 네, 너무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 최연아고님이 우등생입니다, 진짜. 지금 뭐 다이어트 한지 그래요? 3주밖에 안 됐지만 우등생이에요. 와, 진짜 악마다. 아니 뭐 아니라 진짜로. 예대하나고님 마이크 되세요? 네. 네, 아까 한창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무리한 요구한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기 잘못했습니다. 저기 제가 뭐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이상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이 좀 돼줘야지 일방향이 돼버리면은 때로는 걸러져야 될 것들도 그냥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맞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엄청나게 함축된 거를 이렇게 내놓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먹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이게 제일 안타깝게 느껴져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오늘은 저기 일기장에 어떤 내용을 일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예대학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내용 잘 정리해가지고 2주 뒤에 월요일 날 다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식 학원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